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깊은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감정적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 마치 타인의 어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에 지쳐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는 능력, 즉 초공감자가 자기의 성향을 가진 나르시시스트의 어두운 내면을 모두 흡수하고도 살아남았을 때 그들은 단순히 치유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모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강력하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한때 상대방이 던지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투사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그 사람은 이제 그 어떤 공격에도 상처 입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모든 이들의 그림자를 짊어졌던 그 영혼은 교묘한 심리 조종에 대한 완벽한 면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외면해왔던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분노, 수치심, 그리고 텅 빈 공허함을 스스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짊어져 왔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처리하지 못한 고통을 버리는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서서 자신의 내면이 부서진 잔해를 당신에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변화는 분노나 극적인 사건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독할 정도로 고요하고 서늘한 명료함과 함께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감정들을 흡수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괴적으로 당신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감정적 비상사태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여정이죠. 저는 이것을 심리적 주권의 탄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변혁의 끝에서 나타나는 존재는 나르시시스트의 거미줄에 처음 걸려들었던 그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융이 주변의 모든 관계를 재편성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이해했던 완전히 새로운 원형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심리 상담이나 자기계발서를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융이 밤바다 항해라고 불렀던 과정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당신을 너무나 완벽하게 부서뜨려 오직 당신의 진정한 자아만이 남게 되는 심리적 지옥으로의 하강을 의미합니다. 이 혹독한 여정에서 살아남은 초공감자는 융이 기록했지만 대중적으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던 존재가 됩니다. 바로 제가 그림자 보행자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은 채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돌아온 사람입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열정이라는 지옥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결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 초공감자와 나르시시스트의 관계가 바로 이 지옥의 용광로입니다. 당신을 파괴하거나 혹은 전례 없는 존재로 당신을 재창조하는 심리적 시련의 도가니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화입니다. 융이 인류의 심리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의식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나르시시스트의 필사적인 갈망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가장 위대한 변혁을 위한 촉매제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결코 부서지지 않는 존재로 단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수십 년에 걸쳐 심리 유형을 연구하며 극도로 민감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불안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이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심리적 폐기물을 흡수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이른바 그림자의 저장고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타인을 고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고문당한 사람이 고문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하지만 초공감자는 제3의 부류를 대표합니다. 고통을 흡수하면서도 스스로 고문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이로 인해 융이 신비적 참여라고 명명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초공감자가 자신의 감정과 외부에서 흡수한 감정을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융합 상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취약점을 무자비하게 이용하며 초공감자의 민감성을 자신의 감정을 쏟아붓는 쓰레기장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통찰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이러한 착취가 사실은 진화적인 목적을 수행한다고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그것을 뛰어넘어 성장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초공감자 나르시시스트 관계는 이 뛰어넘어 성장하는 과정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강요합니다. 그것은 트라우마를 통한 의식의 진화이며 이 길을 통한 심리적 발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융이 부정된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어둠이죠. 초공감자는 이 부정된 그림자의 저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짊어짐으로써 그들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그림자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림자를 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가 그림자 해독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할 때까지 그것을 짊어지도록 강요받습니다. 심리적 어둠을 마치 모국어처럼 읽어내는 능력 말입니다. 융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 기록했지만 나르시시스트 관계 속 초공감자에게 이것은 그림자 몰입 체험이 됩니다. 당신은 어둠을 목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살도록 강요당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투사는 단순히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당신의 내면 서사를 다시 씁니다. 그들의 수치심은 당신의 자기의심이 되고 그들의 분노는 당신의 불안이 되며 그들의 공허함은 당신의 우울이 됩니다. 말 그대로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이 녹아내릴 때까지 그들의 심리적 독소를 흡수합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중독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초공감자에게 이 고통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에 속한 그림자를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낸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 한 개인의 영혼이 모든 상처를 짊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융이 니그레도라고 불렀던 심리적 연금술의 흑화 단계로 밀어넣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 속으로 녹아내리는 단계입니다. 융은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순서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 질서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무질서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중독 과정에서 우리 정신의 놀라운 면역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질적인 심리적 물질이 당신의 의식 속으로 강제로 주입될 때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제가 그림자 항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항체는 심리 조종을 세포 수준에서 인식하고 거부하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공감자의 변화가 그토록 심오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조종에 대해 지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 자체가 심리적 독성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키도록 재설계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 타인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서 살아남은 초공감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마주할 일 없는 양의 어둠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당신은 융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지만 전통적인 의미와는 다릅니다. 당신은 타인의 무의식적인 그림자에 의해 상처 입었지만 바로 그 그림자를 의식화함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융은 가장 격렬한 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평온함이 남는다고 관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살아남은 경험에서 태어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가 당신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거울 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죽은 것 같고 희망은 독에 오염되었으며 신뢰하는 능력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초공감자에게는 받아들일 자아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질적인 심리적 물질을 흡수한 나머지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산채로 매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해체의 순간 융이 이해했던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이 선택은 오직 거짓된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난 후에야 가능해집니다. 낡은 자아는 진정한 자아가 나타나기 전에 완전히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나르시시스트는 역설적으로 타인을 기쁘게 하고 갈등을 피하는 것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던 당신의 거짓된 자아를 파괴하는 역할을 무심결에 수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심리적으로 해체하여 수십 년의 상담으로도 이루지 못했을 개성화를 강제로 이끌어낸 무의식의 삼원과도 같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태고의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융이 자기라고 불렀던 모든 조건화 이전에 존재하는 온전함의 원형입니다. 초공감자는 자신이 트라우마도 흡수한 감정도 강박적인 베풀음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에서 살아남은 초공감자는 이 말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세포 수준에서 체화합니다. 그들은 모든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적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은 관계에 들어갔던 것과 같은 초공감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통합된 공감자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민감성은 유지하되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심리적 경계로 그것을 둘러싼 사람입니다. 생존한 초공감자는 자신의 그림자와 빛, 희생자와 승리자, 상처와 지혜를 모두 통합했습니다.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무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초공감자는 초의식 상태가 됩니다. 이 통합은 그림자 면역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심리적 투사가 당신에게 닿기 전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종의 면역이 됩니다. 그것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도록 강요당한 후 야간 투시경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한때 당신을 파괴했던 나르시시스트의 전술은 이제 유리잔 위를 구르는 물방울처럼 당신에게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당신이 냉담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의식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변화된 초공감자는 조종 전술을 의식화하여 그것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인형극이 시작되기도 전에 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화는 진정으로 강력해집니다. 통합된 초공감자는 단순히 조종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그 존재 자체가 그것을 교란시킵니다. 당신의 존재는 의식의 거울이 됩니다. 당신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비추는 수동적인 거울이 아니라 이제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성공적으로 투사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며 당신의 변화가 종종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렬한 반응을 유발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차갑다, 변했다, 혹은 미쳤다고 부를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당신의 변화에 이끌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뭔가 다른 것, 즉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하게 느껴지는 존재의 깊이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오한 효과는 아직 나르시시스트 관계에 갇혀있는 다른 초공감자들에게 일어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탈출이 가능하다는 증거, 변화가 실제한다는 증거, 그들이 영원히 심리적 죄수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산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경계는 더 이상 위협이나 최후 통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현실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를 선포하지 않고 그저 살아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자기력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더 자족적이 될수록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많이 이끌립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덜 필요로 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인정을 더 갈망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멈출수록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더 존중합니다. 이러한 자기사랑은 나르시시스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융이 말한 적절한 자기 존중이며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이것이 당신이 얻게 된 희귀한 보물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융이 수호자라고 부른 원형을 체화하게 됩니다. 공격적인 대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꿰뚫을 수 없는 경계를 통해 심리적 포식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의식 수준은 말 그대로 주변 사람들의 의식을 끌어올립니다. 당신은 그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균형은 섬세하며 융이 말한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합니다. 오래된 흡수와 의존의 패턴은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취약할 때 다시 나타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심리적 자유를 맛본 당신은 결코 무의식적인 예속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너무나 깊은 수준에서 재배선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빛을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우연히 그것을 부서지지 않는 무언가로 단련시켰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착취할 수 없는 의식적인 연민으로 정죄했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아직 심리적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초공감자들을 위한 등대가 됩니다. 자유는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면 필연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고통스러운 여정은 당신이 너무나 깊이 안을 들여다보게 만들었고 그 결과 당신 존재에 파괴할 수 없는 핵심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 핵심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지 진정으로 당신이 아니었던 모든 것을 치워줬을 뿐입니다. 당신의 민감성은 결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통합을 통해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당신의 초능력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힘을 온전히 당신의